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다파콘 채널에서 이제 재밌는 질문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청받은 질문은 일단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2% 물가 목표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2% 물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논리가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부터 인구의 증가율 패턴을 보시면은 모든 나라가 대부분 이제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네덜란드의 그 인구 증가 속도는 1800년도 이후부터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점에서 표시되는 부분들, 즉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인구 증가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거의 직선형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950년도에서 1000만 명 정도 인구를 기록을 했었는데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인구가 1400만 명대로 거의 40% 이상 급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급증을 한과 동시에 당연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혁명과 그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됐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도 상당 수준 늘어났고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도 확충이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당시에 1980년대만 들어서서도 거의 10% 이상을 상회하는 13에서 15% 이상까지도 육박하는 그런 이제 물가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가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재무장관이었던 로저 덜글라스가 이분이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그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와 같은 네덜란드 경제 구조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 이제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인 인구 증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에 오히려 물가만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0에서 1 정도로만 굉장히 스테이블해지면 결국 네덜란드 경제 입장에서는 생산과 그다음에 그 투자 그리고 소비 부분 이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당연히 다 좋아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경제가 될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간 뒤에 이제 당시에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을 했던 이제 돈 브래시가 이러한 이제 0에서 1%의 물가 목표제에는 결국에는 이제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 0.75% 정도 갭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이 수치를 반올림하다 보니까 최고 물가 목표제를 2%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뉴질랜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2% 물가 정책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와이오밍주에서 그 잭슨홀 미팅이 열렸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전 세계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이제 대상으로 한 포럼 형식의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2% 물가가 효율적이고 경제를 계속적으로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요소를 발표시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설득이 되면서 전파가 되면서 그 뒤에 결국에는 유럽, 영국, 스웨덴, 캐나다, 미국 중앙은행들이 모두 다 2% 물가 목표제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물가가 이제 4%대를 기록하고 있고 PC 기준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물가 불안 요소가 아무래도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20년도, 21년도 이후부터 많은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불안한 요소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 미국 경제만 놓고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M2 유동성이라는 지표 대비해서 미국의 임금의 비율을 보시면 과거 50년도에 0.7배 정도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트렌드는 사실은 미국이 돈을 푸는 규모보다도 임금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구조적인 디플레이션과 경제가 약화되는 국면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을 계속 가졌었고, 그래서 사실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정책들이 이제 발현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공자리 부분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갖다가 지켜주려는, 즉 임금의 상승률의 하한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이 고용이 좋고 가계 소비가 좋고 소득이 잘 벌려진다라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지금 M2 대비한 이 점선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요, M2 대비한 임금의 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U자형으로 살짝 올라가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 즉 M2 대비한 GDP의 속도도 완만하게 살짝 올라가 있는, 물론 과거 추세상 거의 2배 수준에서 상당히 1배 수준까지 떨어져서 1.2배 정도 내외를 기록하는데, 이 수준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제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돈을 풀어도 임금이 늘어나지 않고 그만큼의 어떤 소비 탄력성이 없었던 그런 걱정이 되던 시대에서,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 이제 임금의 하한선을 지켜준다든지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이제 어떤 피봇 이제 그 포인트가 되면서 미국의 임금 증가와 함께, 그리고 유동성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러한 효과들이 많이 발현이 되고, 그래서 물가도 4% 정도로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지금은 역설적으로 걱정이 되는, 물가가 높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표시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변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는 통화 유통 속도가 1.2배 정도에 머무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돈을 풀고 정책적으로 돈이 돌 수 있게끔 많은 이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돈을 풀었을 때 1.2배 정도, 그러니까 1원을 풀었을 때 1.2회 정도의 돈이 미국 내에서 순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GDP를 늘리는 정도로 역할을 한 다음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1.2배 수준에서 생산을 다 하고 그 돈들이 다 쓰여지고 거기서 멈춘다. 그러면 멈췄을 때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곳에 남아있고 어디에 우리가 잔존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돈들이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표를 봤을 때 펀드 플로우나 그 미국의 어떤 이제 주식, 그리고 채권, 원자재, 디지털 통화, 그리고 예술품, 그리고 부동산 쪽 많은 자산과 관련되는 시장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자금 플로우로 봤을 때 그 돈이 오히려 투자 시장이나 자산 시장 쪽에서 좀 많이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돈을 풀어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 노력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좋아지는, 물가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사실 많은 돈들은 대부분 그동안에 이미 금융시장에서 머무는 현상들로 좀 이제 전환이 되어 왔다. 구조적인 전환이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최근의 내용에서 많은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경기가 악화되면은 당연히 자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시장은 안 좋아진다. 물론 이제 당연히 비례적인 관계는 일부 존재하지만, 과거와 저는 좀 달라지는 구조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돈이 풀려서 그 돈들이 경제에 쓰여지는 부분보다도 과거 대비해서는 자산시장 쪽에 쓰여지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산시장을 지켜주는 유동성의 흐름은 항상 이제 잔존하는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자산시장이 경기가 약화되거나 그런 흐름과는 다르게 조금 디커플링 되는, 오히려 좀 더 좋거나 뭐 더 경제가 괜찮다고 하면 더 많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2년여 기간 동안에 미국 페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4%대에 있는 PC 물가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 물가대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 페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환호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진행됐던 미국 경제의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패턴,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디플레이션의 국면이 또 올 수 있다. 즉 경제 구조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물가가 어느 정도는 높아 있는 상황이 과거의 미국 경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이제 2% 이상 존재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잘 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2% 이내로 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임금의 상승률도 당연히 이제 반증적으로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소비 여력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좀 힘을 많이 잃어가는 패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2% 물가 목표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꼭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이상으로 내용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